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주시 평생교육사협회 회장 김용범입니다. 저는 이제 고졸로 출발해서 전국 강의를 다닌 프리랜서 강사로 하다가 그 다음에 뒤늦게 만학도로 이제 평생학습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좀 사회활동을 좀 하다 보니 경주시 평생교육사협회장을 맡게 됐고, 이제 올해의 경주사회연구소에서 하는 주제가 평생학습에 관한 주제라고 해서 저보고 이제 논문을 좀 발표해 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학문적인 대단한 연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 제가 평생학습 현장에서 한 20년 이상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또 현재의 경주시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경주시 평생교육 현황과 평생학습에 대한 제안이라고 있는데, 평생교육 현황은 뒤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경주시 평생학습 가족관에서 대단한 연구 자료를 발표해서, 그래서 제가 따로 또 발췌해서 일부를 여기 와서 발표한 데서 큰 의미가 좀 반감될 것 같아서 거기에서 좀 제가 봤을 때 이런 점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제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배경 필요성, 그 다음에 경주시 평생교육 현황,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에 대한 근무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좀 했고요. 제가 경주 같은 경우는 앞에 분들 다 얘기를 같이 좀 하셨어요.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또 강의를 듣고 하다가 보면 이대로 가면, 전제는 붙어요. 이대로 가면 소멸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경주라고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석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말이 문제가 아니고 저도 경주에 사는 시민으로서 생각해봐도 나는 경주가 좋아서 살고 있는데 경주가 소멸되는 도시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이렇게 천년고도 경주라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세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소멸되는 도시가 됐다는 건 좀 안타깝고,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인구변화 추이를 조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인구변화 추이를 들여다보게 되니까 전체 인구는 좀 주는데 기농기촌 인구는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좀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학령 인구도 많이 줄어든다는 앞에 발표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나이 들어서 또 경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이들이라도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면 젊은 사람들도 덜 빠져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의 제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배경을 본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고령 사회가 이미 됐죠. 경주는 유엔에서 기준은 전 연령 인구의 20%가 65세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넘었는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주민들이 기농기촌, 주로 이제 기농기촌 외국인이 되겠는데, 이들은 농촌 지역에 많이 정착을, 대다수 특히 기농기촌 농촌 지역에 많이 정착을 하죠. 경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다른 도시나하고 관광도시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농업 인구가 엄청 많고 또 면적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좀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래서 그 지역민은 주로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겠죠. 젊은 사람보다는 그 어르신들과 이주민이 함께 거하는, 그러니까 이주민들은 들어와서 정착하고 사는데 또 자기네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 어르신들이, 지역민들이 좀 채워주고, 또 지역 어르신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젊은 그래도 좀 젊은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럼 사람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를 해야 융합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그 학습을 그냥 학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응용하고 더 나은 삶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주제를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런 것들로 이렇게 귀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전국 인구 지표를 보면 통계청 사이트에서 5월 17일 날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겁니다. 이대로 가면 대략 한 2025년 정도에 전국 평균은 20.3%가 넘어서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경주시청 미래사업추진단 인구정책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18년도 3년 전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통계 자료를 보면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이런 한번 추세가 있고, 아까 제가 귀농귀촌 인구는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귀농 가구 원수 통계가 가구 원수로 나와 있고 귀촌 인수로 나와 있어서 그냥 제가 가구 부분 없이 그냥 전부 다 인구 숫자를 보면 귀농 가구 원수 그 인구 숫자입니다. 쭉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50대 미만이 대략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대 미만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귀촌하는 사람들 숫자들은 대략 50대 이하가 역시 지금 계속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1% 정도나 50대 미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과 지역 어르신들을 잘 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귀농은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그냥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해서 오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이고, 귀촌은 그러니까 시골에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치에 보면 기어인 통계는 있는데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의미를 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은,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귀농귀촌을 넣는다, 귀촌 인구는 넣는다, 여기에 좀 차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각종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나 여러 군데 제가 이제 농촌 관계되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생활 만족도가 어떠냐라고 이렇게 그런 조사들에 보면 대충 뭐 좋다, 보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뭐 괜찮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뭐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수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표현을 또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쓰면서 이거 설문조사를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보통이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좀 하는 경향이 좀 많은데, 어찌됐든 이들 중에서 지역 융화의 어려움 또는 불만족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게 뭐냐를 보니까 선입견과 특세가 50%가 넘었습니다. 귀농이든 귀촌이든.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귀농 귀촌인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선입견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지역민들의 특세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그들이 바라보는 지역민에 대한 선입견도 작용을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 보면 생활 방식의 이해 충돌이니 연령 경험 기술 부족이니 이런 것들도 이 전부 다 상호간의 교육 부족이거나 이해 부족이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밖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자본 부족은 제가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런 조사에서도 보면 전부 다 교육 콘텐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평생 교육, 평생 학습이 이런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인권 행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권고사항 그 논문 자체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인권 정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행진의 의미는 우리가 행진하면 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농촌 지역의 노인들의 인권이 꾸준히 개선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의 제도 개선 권고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거의 이런 이동 불편이나 거동 불편, 시간 없음 이런 것들이 50%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어른들이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평생 학습, 평생 교육이 돼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뭐 인권 보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여기 보면 경로당 기능 강화, 복지 기반 조성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뒤에 제언으로 하는 내용에 이런 경로당을 잘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쪽으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인권 교육을 포함한 평생 교육의 정진이라고 되는데, 결국은 모든 우리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삶을 개선해 나갈 때 훨씬 더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점을 종합해 보면 지역민들은 교육시설이 시골 지역에 다 일일이 다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면소재지, 업소재지 또는 경주시청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또 산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먼 데서는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노인복지관이든 평생학습 가족관리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이들은 어른들이 운전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어른들도 많고, 또 건강이 불편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하더라. 방금 거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 정보가 대부분이 뭐 여러분 다 갖고 계시겠지만 휴대폰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휴대폰 활용하는 것도 어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방법도 이런 것도 있고, 대신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연금 경험은 굉장히 많다. 근데 이주민들은 이쪽에 어른들의 불편한 점을 대충 다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여기 영농기술 부족은 이거는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론으로 농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이들이 함께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우리 평생교육 차원에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에는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누가 교사고 누가 학생이고 이런 개념에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내가 넘치는 부분은 모자라는 사람한테 좀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모자라는 것을 그 나한테 배운 그 사람이 좀 함께 공유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평생교육 관련 현황은 우리 그 경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이 이미 이렇게 아주 방대한 자료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민간인 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방대한 자료를 연구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참고를 키워드만 오늘 발표할 때는 좀 몇 가지 좀 뽑아봤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여기 마을 공동체 강화 인구 유출 감소화, 우리 경주시의 과제다. 평생학습을 통한 것도 그런 과제가 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지역 특성을 살린 생산적 프로그램 부족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는 뭐 다양한 계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 대한 부담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이건 초고령 사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키워드만 이렇게 잠깐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기
이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제언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안하는 걸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보통 우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전국 어디라도 가보면 단기 특강 형태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한 10회기, 15회기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길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일에 이런 특강들이 많은데 꾸준하게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마침 제가 이름을 그냥 붙여봤습니다. 서라울 평생학습대학교. 뭐 이렇게 뭐 학위가 인정되고 이런 학교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학년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1학년 배우고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4학년 그래서 노인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젊을 때 공부를 못했는 그런 것도 좀 해소 좀 시켜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학년별로 잘 짜서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배우고 돌아서면 까먹을 때 까먹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 요거도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경주 자체에 대한 문화유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교육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학교니까 본교를 경주시 평생학습 가족관으로 두고 마을 회관이나 뭐 이런 경로당들을 분교 개념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우리 마을 경로당 가는 거는 뭐 거리가 관계없이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개념에서 제가 이렇게 했고 활용하는 방법은 어른들 보고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하라고 개인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마을회관에 와서 마을회관에 대형 TV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경주 전 지역을 동시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럼 무슨 요일날은 뭐 1학년, 무슨 요일날은 2학년, 무슨 요일은 3학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때 어른들이 사실은 그 TV를 이용하고 뭐 채널 맞추고 이런 것도 어려우니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이주민 중에 몇 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형태로 그러면 서로 지역민과 이주민이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선입견이나 설사 이런 것도 많이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뒹굴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학년제를 운영하면 장기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65세 이상을 이거를 의무교육을 하자. 그래서 어른들이 나 화요일날 대학교 간다 이런 말을 그냥 재미도 있고 농담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분교를 마을 단위마다 다 이렇게 하는 걸 좋기는 한데 이걸 관리를 좀 해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평생교육사를 뭐 10개 마을이든 5개 마을이든 좀 이렇게 분담을 해서 당신이 이 마을들을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하라라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을 평생교육 리더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냥 일반 시민들을 경주 원주민 일반 시민보다는 그 이주민들 중에 조금 교육시키고 양성을 시켜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뭐 텃세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극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장기 교육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100세 시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고 그렇진 않죠. 제가 어르신들 만나서 많이 여쭤보면요. 100세 시대까지, 100세 시대, 꼭 100세까지 사십시오. 아토거나 말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역정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나이가 들면 치매 예방에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건강교육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내 건강을 담보하는 것은 공부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공부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그래도
중장년 이후에 노년층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다라고 소문이 나면 요즘 또 교통편이 굉장히 발달하고 좋아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 인구도 덜 빠져나가고 또 유입 인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청년을 또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제가 짧은 경험이고 지식이지만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그래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